자, 첫 번째 주제, 정경심 구속임박, 조국의 떨림이 들린다.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요. 조국 집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네요. 9시부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아들이 로스쿨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했던 아주대하고 충북대학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압수수색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아마 조국 아들의 서울대학교 국제법 인권센터인가 거기서에 받은 그 인턴 증명서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련 서류가 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겠죠. 아마도 대부분 정리해 놓고 갔을 겁니다. 압수수색이 충분히 올리라고 계상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또 바꾸려고 했던 것도 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고쳐줬던 그 사람이 증권회사 직원이 또 검찰에 그대로 다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파솔님, 조국은 자식은 몰라도 정경심 마누른 과감히 희생시키고 장관할 듯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들의 행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목처럼 전 조국의 떨림이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의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관련해가지고 법조 조치하겠다고 소리를 팍 치고 들어갔어요. 저는, 떨고 있구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세계 변호사협회 대회가 서울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변호사 6천여 명이 오니까 꽤 큰 대회입니다. 변호사들이 알다시피 좀 돈을 잘 씁니다. 그 변호사들 6천 명이 지금 서울 바닥에 지금 깔려 있어요. 6천 명이 돈을 뿌리면은 꽤 도움이 됩니다. 우리 관광 진흥에는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빅마우스들이니까 해외 가서도 서울 알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6천 명이 가족들과 같이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만여 명의 변호사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큰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법조와 관련된 사람들 다 참석을 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다 가야 되는데 누구만 안 갔습니까? 조국만 안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거 보니까 몸에는 아무 상황이 없어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제 조국 굉장히 아주 본인에겐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관련 뉴스를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제가 이제 검찰 출입법원 경험으로 따진다면은 조국 정도 장관 또 그런 인물에게는 검찰 출석 시기를 조율합니다. 며칠 날 나와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마 검찰 출석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요구 사안이 들어왔거나 또는 요구 사안을 버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요구를 2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되는데 그 요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국의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최소한 정경심의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제 조국 집안에서 이른바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집에 구속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것을 어제 예측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경심의 조기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 두 개 다 어느 쪽에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국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법치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이 사람들 법치는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평등의 개념을 차별을 굉장히 우선시하죠. 우파는 자유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치, 평등, 자유, 공정 이런 개념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평등은요 보조적인 개념이에요. 자유를 위한 수단적인 개념입니다.
저 이야기가 나와서 그 개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는요, 전 인류의 역사라는 건 결국은 개개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거대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Navigation for to freedom. 뭐 이 정도 영어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요. 임의적 지배, 어떤 강한 자가, 센 사람이, 특히 물리력이 센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로 하는 그 임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임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인류의 거대한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류가 만든 게 뭐냐? 법을 만든 거예요. 규칙을 만든 겁니다. 왜?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이 규칙대로만 하자. 그러면 임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법이 누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고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만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법 앞에 만이 평등하려면은 이 법을 일단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법이 공정해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원칙은 자유와 법치와 평등과 그리고 공정입니다. 평등은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또 법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부속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꾸 무식하게 평등이 자유보다 더 우선이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 같이 가는 개념이면 자유가 우선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좌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아침에 그냥 아는 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조국 부인도 지금 집에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병원에 퇴원했는지 어쩐지요. 그 병원에 지금 뭐 가짜로 입원했는지 어쩌는지 검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집안에서 야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갔는데 참아달라. 무슨 소리냐. 충분히 그 정도면은 뭐 별로 아프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조국 굉장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란 하늘님, 조국은 무법자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지구보다 큰 양파, 조국 거짓말의 끝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언론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조국은 삶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뭐 조국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쭉 들었는데 삶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참 깝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거짓말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에 속은 건지 어쨌든 조국이란 사람이 자기 정권 유지에 필요해서인 건지 또 자기 지지자층을 조국을 내리치면 지지자가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을 아주 심하게 했을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언론 보도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조국 거짓말 한 게 지금 하나하나 다 깨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조국. 제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곧 들통이 납니다. 하나하나 들통이 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 심리학계에서 정신분석학계에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도 조국의 정체는 모를 듯. 표포주 청천님 숨소리 빼고 거짓말. 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정경심에 대한 조사가 저는 사실 오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해서 조국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은 물론 그동안 조사를 같이 해왔지만 결국 조국의 공직자윤리 위반법뿐만 아니라 조국의 뇌물죄 부분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국이 부인하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돈 10억 투자하고 20억 투자하는데 조국 믿고 했겠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믿고 했다고 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논리대로 하면 조국도 공범입니다.
그럼 공범이면 박근혜 대통령 기소했던 것과 똑같이 뇌물적,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지금 벌벌 떨고 있겠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조국, 제가 들었던 조국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폼생폼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떨고 있습니다. 곧 정경심의 구속이 임박됐고 조국 수사 그리고 조국도 기소까지 갑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 기소하면 조국은 불구속 기소를 하겠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